인플레이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빼앗는 도둑질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정부를 통한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화폐를 풀어 인플레이션을 만들죠. 재정정책이란 쉽게 말해 정부의 지출을 통한 돈 풀기를 의미하며 통화정책이란 쉽게 말해 금리 인하와 같은 금리 조절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중에 푼 돈은 직접 지원이 250조, 간접 지원이 350조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정부 지출 예산은 무려 555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으로 마구 돈을 풀어대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춰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죠. 따라서 대출을 통한 통화량 역시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광의의 통화량 M2는 3,000조가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일대 경제학 교수 어빙 피셔는 통화량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수량 방정식으로 밝힙니다. 화폐 수량 이론은 화폐의 양과 물건의 가격은 비례한다는 경제학 이론이죠. 화폐 수량 방정식은 MV는 PY로 표현되는데요. 통화량인 M, 자산의 가격인 P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산의 가격 P는 통화량 M의 비례함을 알 수 있죠. 화폐 유통속도 V와 총 생산량 Y는 급격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가정하면 통화량 M이 늘어날수록 자산의 가격 P가 올라간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 물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부를 통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여러분의 부를 탈취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재정지출을 할까요? 국가는 세입만큼 지출을 하는 게 맞겠죠. 이것을 균형재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68조에 그쳐 슈퍼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시중에 국채를 사들이죠. 정부는 이렇게 국채를 팔아 얻은 돈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기에 국채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국채는 정부의 부채라는 말이죠. 즉 정부는 부채를 일으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 부채 화폐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풀린 돈은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정지출로 돈을 풀면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될까요? 짜장면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2014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얻은 3천만 원의 수입으로 재정지출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채 만기에 갚아야 할 부채 3천만 원을 지게 되죠. 당시 짜장면 값은 5천 원이었기 때문에 5년 전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는 실물로는 짜장면 6천 그릇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9년 인플레로 짜장면은 6천 원이 되었죠. 그러면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인 국채 원금 3천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짜장면이 6천 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짜장면을 5천 그릇만 갚으면 3천만 원을 갚은 것이 되죠. 5년 전에 국가는 짜장면을 6천 그릇 갚아야 했는데 이제 짜장면을 5천 그릇만 갚으면 되니 짜장면 1,000그릇의 이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금을 강탈당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5년 전에 갑돌이는 현금 3천만 원으로 5천 원이던 짜장면을 6천 그릇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짜장면이 6천 원이니 갑돌이는 짜장면을 5천 그릇밖에 못 사게 되어 6천 그릇에서 5천 그릇으로 1천 그릇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가? 바로 부채를 일으켜 재정지출을 한 국가가 가져간 것이죠. 국가는 부채 3천만 원을 일으켜 지출했으니 5년 전에는 5천 원이던 짜장면을 6천 그릇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짜장면이 6천 원이 되어 5천 그릇만 갚으면 된다. 따라서 짜장면을 6천 그릇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5천 그릇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짜장면 1,000 그릇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죠. 즉 현금을 가진 여러분이 잃어버린 짜장면 1,000 그릇의 손해가 국가의 짜장면 1,000 그릇 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된 것입니다. 인플레로 인한 여러분의 손해가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쓰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국가에게 부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아 체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여러분의 현금으로부터 부의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국가가 부채를 일으켜 돈을 뿌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진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잃게 되죠. 여러분의 잃어버린 부가 국가로 이전되어 국가의 부채를 줄어들게 한 것이며 이것이 경제학적 용어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강제로 내고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여러분으로부터 세금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전세금의 형태로 또는 예금의 형태로 현금을 가진 서민에게 인플레이션은 적이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강탈당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플레를 기회로 삼아 부의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정부를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 현금을 가지는 것, 모든 현금을 전세금에 넣어 전세를 사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 조세를 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여러분의 부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자산을 어떻게 구입할지 고민하십시오. 아직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없어 소액을 투자할 수 있다면 주식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예금을 깨 부동산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출을 더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